안녕하세요. 충남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노수미. 권형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영상에서 인사노무의 채용편과 근로조건편을 혹시 보고 오셨나요? 아직 안 보고 오셨다면은 위에 링크에서 링크 클릭하셔서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이제 근로자 해고와 이제 기타 주의할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우선 해고할 때 밟아야 할 절차가 따로 있을까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근로기준법에서는 해고와 관련돼서 정당한 이유, 정당한 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명확하게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 이유에 관련돼서 절차나 사유, 시기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해고를 해야 됩니다. 해고와 관련돼서 기업에서 어떤 징계와 해고에 관한 절차가 있을 경우 그 절차에 따라서 해고를 해야 되고요. 만약 그 절차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그 정당한 절차를 지키지 않아서 해고가 무효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해고를 하기 전에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 됩니다. 30일 전이라는 경우는 만약 8월 1일 날 누군가를 해고를 하겠다라고 했을 경우 한 달 전, 1개월 전, 7월 1일, 7월 2일 또 이 사이에 해고 예고를 해야 되고요. 해고 예고를 해서 한 달 뒤, 30일 뒤에 누군가를 이제 내보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구체적으로 해고 사유와 시기를 명확하게 서면으로 작성해야 됩니다. 보통 해고와 관련됐을 때는 일반적으로는 해고 서면 작성보다는 구두로 해서 대부분 감정적으로 싸움이 일어나서 이제 누군가를 나가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는 이제 해고의 시기나 사유 등을 명확하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서 이게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이 세 가지를 다 절차, 해고, 예고, 서면 통지 등을 다 잘 지키셔야 되는데, 대부분은 해고와 관련돼서 감정적인 싸움이 일어나서 해고 사유나 시기를 통지하지 않고 절차를 무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고와 관련됐을 때는 기본적인 절차, 그 다음에 한 달 전, 30일 전 해고 예고, 그 다음에 해고 사유와 시기를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그 사회적 경제 기업인 경우에는 근로자 고용의 의무가 중요한데 사회적 경제 기업이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사회적 경제 기업인 경우는 대부분 고용노동부의 지원을 받거나 그럼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만약에 이렇게 해서 해고를 하는 경우 또는 공고사직을 하는 경우 그 지원금이 바로 중단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고용 창출을 많이 하고 기업들이 사회적 약자들이나 일반인들을 많이 채용하라고 하는 목적으로 그 기업의 설립을 인정해 줬는데, 이와 반대로 일배반적으로 기업이 해고를 했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페널티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그 해고 이외에 징계에 대한 근거 규정이 반드시 있어야 될까요? 보통은 이제 징계와 관련된 규정들은 10인 이상인 경우 취업규칙에 대부분 작성되었다고 보면 되는데, 10인 미만의 사업장인 경우는 징계와 관련된 규정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징계와 관련된 규정이 없다고 해서 해고를 할 수 없느냐, 징계를 할 수 없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사회통념상 이분이 근로자를 해고해야 될 상황이다라고 판단하는 경우는 규정이 없더라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그 근거 규정에 이어서 그 소규모 사업장은 대부분 취업 규칙이 없는 것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소규모 사업장도 취업 규칙을 두는 게 좋겠죠? 근로기준법상 10인 이상 사업장은 반드시 취업규칙을 설립해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10인이라는 건 사업주, 대표자를 제외한 10명의 근로자를 의미하는 거고, 10명이 되었을 경우는 반드시 작성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한 8명이나 9명 정도가 됐다. 그럴 경우는 법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근데 8명, 9명 이렇게 됐을 경우 사업주가 어떤 회사의 어떤 시스템을 만들겠다, 근로자의 어떤 기준을 정하겠다고 하는 경우 별도의 취업규칙, 안 그러면 취업규칙과 유사한 어떤 규정들을
회사에 배치해두고 근로자들한테 이게 우리의 규정이다라고 했을 경우 그것도 충분히 효력이 있습니다. 사업장이 이제 건강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제 취업 규칙이나 뭐 규정을 먼저 세세하게 만들어 두어야 이제 문제 발생할 때 이제 예방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사회적 경제 기업에는 이제 임원이 근로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임원의 보수에 대한 지급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지급이 가능하다면은 어떤 기준으로 이제 지급이 가능한지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사회적 경제 기업, 사견기업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임원이라고 하는 경우는 근로자로 보긴 어려운 부분들, 그리고 사견기업들은 다수의 임원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는 이분들이 대부분 다 사용자성을 가지고 있고 이분들이 사용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로 판단되지 않아서 급여를 가져갈 의무는 없습니다. 사실상 지급해야 될 의무는 없는데, 만약에 여기 뭐 협동조합이나 사견기업이나 여러 형태에서 정관에 어떤 임원이라 하더라도 일정 부분 임금을 지급하겠다, 보수를 지급하겠다는 규정이 있으면 지급하는 게 맞고요. 근데 사견기업에 임원으로는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로 일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자들이나 공동대표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두 분을 근로자로 채용해서 근로계약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명확하게 근로자에 가깝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보수를 정확하게 지급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지급하지 않을 경우는 이분 같은 경우는 임원이라 하더라도 체불임금이 발생해서 처벌될 수 있는, 주 대표자가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답변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이제 사업주가 알아야 할 해고와 이제 그 기타 주의할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 저희가 이제 영상을 보시고 저희가 인사노무에 관련된 퀴즈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뭐 이 영상을 보고 아니면 보기 전에 나의 지식이 너무 궁금하고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알고 있는지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아래 링크에 이제 퀴즈 링크를 클릭하셔서 퀴즈를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자세하고 이제 심화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아래 첨부 파일 링크를 클릭하셔서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예, 지금까지 충남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노수미 권영아 노무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